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 송지산입니다. 오늘은 벚꽃도 이제 막 피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봄맞이 투어에 딱 적합할 만한 스쿠터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는 뭡니까? 에릭의 치프 318입니다. 에릭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나? 에릭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 약간 생소한 브랜드니까. 에릭은 언제 생긴 브랜드입니까? 에릭이라는 브랜드는 2015년에 설립된 브랜드고요. 모기업인 제장진랑 파워 역시도 1998년도에 설립된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다른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얼마 안 되는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도 당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되게 낯설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제장 진량 파워래. 진랑 파워. 진랑 파워? 예. 그거에 비하면 에릭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좀 세련되긴 했는데 2015년이요? 네. 그렇게 길진 않은데 또 엊그제 나온 뭐 그런 브랜드는 또 아니네요.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업력을 쌓은 브랜드인데요. 신생 브랜드라고는 해도 그래도 그 실력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뭐 중국의 뭐 유명한 모터사이클 제조사인 종센, 리판, 지리 이런 곳들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브랜드 중에서는 폴라리스, 노턴. 노턴? 노턴도 여기서 엔진을 공급을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엔진의 그런 성능이나 내구성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증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엔진이나 그런 거를 많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이 예전에는 OEM으로 파츠나 파워트레인 관련된 그런 부품들만 이렇게 좀 납품들을 하다가 우리도 자체 브랜드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파츠로 다 이제 납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엔진을 납품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모아서 완성품을 만든 거예요. 그런 브랜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동화로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내연기관을 만들어 오던 여러 제조사들의 그 완성도가 거의 상향 평준화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상향 평준화 됐다는 건 뭐냐? 전체적으로 예전에 막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산을 되게 안 좋게 바라보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막 차대가 부러져갖고 막 중간에 막 내려앉는 스쿠터도 있었고, 솔직히 그런 막 엔진 퍼지는 거는 뭐 흔한 일이었고, 솔직히 브레이크 안 잡혀갖고 막 잡았는데 안 쓰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중국산 모터사이클들이. 근데 이제는 전동화로 넘어가기 직전에 지금의 내연기관의 그 중국산 모터사이클의 완성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시승하면서 정말 예상보다 중국산의 품질이 이렇게 높았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전 단순히 이팔린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시승해보시면은 중국산이 이 정도 실력이었어? 중국 브랜드가 이 정도 퀄리티를 갖추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 에릭을 수입한 수입사가 한국모터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딴 거 다 필요 없고 타봐라. 에릭이 낯설고 디자인이 어떠고 다 좋고 그냥 타봐라. 타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타보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는 순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맞습니다. 타고 레스루트를 돌려서 주행을 시작한 순간 사장님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타봐라 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된 게 그러면서 이제 타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연기관의 끝물의 이 완성도를 좋은 거 그냥 다 갖다 놓고서 그냥 버무려서 중국 애들이 이제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제가 탄 느낌은 대만산의 그런 느낌도 좀 났고 아까 여기서 만든 엔진을 어디 다 납품했는지는 다 말씀 드렸으니까 사실 ATV로 유명한 폴라리스 같은데 엔진 납품한 것만 봐도 내구성이나 그런 거는 이미 다 검증된 것만 다 갖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완성도 있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 우리도 이제는 엔진 부품 하나를 납품하는 것보다 완성품 하나를 만들어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나은 이윤을 보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에릭 치프 318입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로5로 바뀌면서 수입을 포기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단종을 맞이했던 모델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인증도 통과하고 많이 팔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과감하게 단종을 한 모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얘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로5 인증도 그냥 거뜬히 통과를 했고 그렇죠. 안전검사 다 받고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인데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요소들도 좀 있긴 하지만 디자인도
시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파워트레인의 이런 수준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요즘에도 뭐 중국과의 사이가 틀어져 갖고 우리 제조 쪽에 중국하고 막 잘못되면 뭐 큰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중국산을 우리가 우습게 볼 입장이 되나? 그런 생각이 좀 해요. 굳이 우리가 중국산 모터사이클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볼 입장이 되나? 예전에는 물론 그랬었으니까, 그랬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 내 대형 종슈엔도 그렇고 지리 같은 경우도 대단히 큰 브랜드이면 틀림이 없고, 거기다가 글로벌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폴라리스랑 노턴 같은 곳에 완제품 엔진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그 엔진의 그런 실력 자체도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유로5 인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쪽에 수출을 하려면 유로5 인증에 맞출 수 있는 엔진을 제작해야 되는 거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에도 적용을 한 게 요 에릭 치프 318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모델이 저희 스튜디오 와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느낌이 그랬어요. 약간 대만산에 여러 가지 기교 같은 거를 좀 많이 첨부한 그런 느낌? 키 보실래요? 키? 스마트 키인데 무슨 포르쉐야. 이거는 슈퍼카 키라고 해도 이거 아니, 이게 왜 우리 슈퍼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되는 차 타시는 분들이 왜 카페 가면 키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필이 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잔재주부터 중국 브랜드잖아요. 그거는 뭐 감추지 않아요. 뭐 아까 제장, 진랑, 파워 그런 이름부터 딱 해갖고 중국산인 거를 감출 수는 없는 브랜드예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 위의 완성도에 약간의 기교를 넣었고, 아까 키처럼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요소들을 넣고 버무려 갖고 딱 만든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약간. 소비자는 어땠어요? 처음에 좀 보고. 일단 뭐 디자인 자체는 좀 이런 각살린 디자인들 조금 뭐 어디선가 이거 많이 본 그런 디자인들. 느낌들이야. 사실 뭐 약간 킴코에서도 본 것 같고 SIM에서 본 것 같고, 약간 그 대만, 중국 그 사이사이 어딘가에서 요소들을 버무려서 그냥 어딘가에서 다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현대차가 나와도 그렇고 이거 뭐랑 비슷하네, 뭐 이건 뭐 링컨 뭐가 떠오르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봐도 다 비슷비슷한 요소들이 좀 떠오르긴 해요. 차를 좀 돌려볼까요? 옆모습으로? 옆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볼륨감이 초창기 T-Max 정도 사이즈이지 않나. 300cc라고 하기에는 500cc 엔진을 올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차대? 좀 맞습니다. 그런 사이즈예요. 차체 자체가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일단 전장 같은 경우는 지금 2215mm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아실 만한 모델로 예를 들자면 다운타운, 킴코의 다운타운 같은 경우가 2250mm고요. 네. 그리고 스즈키 버그만 400,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35mm. 뭐 별 차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고전 정도급. 그러니까 흔히 뭐 최근에 뭐 PCX나 MX 뭐 요거보다 좀 더 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고는 살짝 높은 것 같아요. 네, 시트고 앉아보니까 저는 뭐 이해 잘 안 되긴 합니다만 키 196의 본인의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일단은 시트고는 790mm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시트 자체도 좀 얇게 디자인해놓은 편이라 앉아 계시다가 신호등이 걸렸을 때 조금 앞쪽으로 나와 서시면은 여기 이쪽 플로어 패널 옆에도 조금 이제 오목하게 깎아냈기 때문에 아마 발 땅에 딛고 서는 거에는 크게 어려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체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요. 같은 배기량의 동급의 모델들을 비교를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볼륨감을 가지고 있고, 시트고는 살짝 높고 전체적으로 지상고나 뭐 그런 것들이 낮고 긴 스타일은 아니에요. 껑충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차라 고속으로 달릴 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좀 크고 300cc 배기량임에도 불구하고 가속력이 가속력이 저속에서의 그 토크감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또 빠따감이라는 뭐 그런 표현을 좀 쓰긴 하지만 나가는 그 재미가, 치고 나가는 재미가 상당해요. 뭐 요 정도 덩치의 여러 차량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요 정도 크기 차라면 대충 예상되는 가속력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월등한 가속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76cc 수랭 단기통 엔진을 장착을 했거든요. 네네. 단기통 엔진이라고 하니까 또 저속에서 빠바박 치고 나가는 뭐 진동은 좀 있지만 타는 재미, 소리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동화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엔진은 얼마나 많이 만들었던 엔진이겠어요. 솔직히 뭐 질이 뭐 그런 데다가 납품을 했다고 하니까 그 엔진만으로는 완성도는 뭐 얘기하면 입 아프죠, 솔직히. 그런 거 가지고 일단은 이런 디자인의 차체에다가 얹어가지고 완성을 시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산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봐야 중국산, 그래 봐야 내구성에서 안 된다. 몇 킬로까지 타보고 얘기해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에릭이라는 브랜드가 뭐라고 해야 되지? 테스트? 이렇게 내놨을 때 소비자들이, 전 세계 라이더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했는지 에릭 치프 318이라고 아까 모델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며. 보통 이제 이 모터사이클 이름 뒤에 숫자가 들어가면 배기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나는 분들이 처음에 많으신데 318cc인지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원표를 보니까 276cc래. 뭐 318은 그럼 뭐지? 진짜 오차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약간 그랬는데 318이 무슨 뜻입니까? 이 328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가장 긴 국도 318번 국도가 있는데 이 에릭 치프 318 이 모델을 가지고 사천에서 티베트까지 이어지는 이 6천 티벳. 거기 엄청 높은 데 아니야? 티벳 지금 막.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또 가장 긴 6,000km를 주행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주행 테스트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이 차의 이름에다가 318, 318번 국도 이름을 딴 318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6,000km 테스트를 했다고? 네네. 그러니까 6,000km 동안 계속 주행을 해서 6,000km 주행을 무사히 마쳤다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의 그 납품 이력과 이름에다가 갖다 붙일 정도의 내구성을 자부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라이더들이 중국산이라는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간파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어필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욱이 또 이 에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의 신뢰도는 이 정도야, 우리의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주행 테스트를 선택한 것 같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시승차를 받아서 그렇게 막 엄청 오래 타진 않거든요. 물론 시승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은 타지만, 우리가 시승 기간 동안에 내구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롱텀이라고 해갖고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 뭐 그런 식으로 시승하는 그런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단기 시승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그런 데이터와 제조사가 제시하는 그런 여러 자료들을 보고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진 자료 막 보면 진짜 높은 그런 데서 아까 뭐 티벳, 네, 사천에서 막 티벳까지 달리는 그런 모습을 자료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면 눈속임으로 장난으로 그렇게 테스트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 부분이 분명히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또 싶어요. 그리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스쿠터로 할 수 있는, 오프로드 차량이 아니니까 스쿠터로 할 수 있는 극한의 환경이라면 환경인데, 그런 부분들을 무사히 테스트를 마치고 나름의 완성도 있게 모델을 완성했다는 거는 나름 준비도 꽤 오래 했고, 이제 이게 수출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겠지만 전 세계의 어떤 시장에 어떻게 갖다가 팔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자신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 뭐 모터쇼에도 나오고 뭐 그런다고요. 네, 지난해 그 밀라노 모터사이클 쇼에도 참가를 해서 제품들을 소개를 했는데, 뭐 아직 치프 318 요 제품 하나밖에 없지만 뭐 앞으로 충분히 더 포트폴리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조사가 테스트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에릭 치프 318이라는 이 모델을 시작으로 요 라인업을 좀 구축해서, 어떻게 보면은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이런 준비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디자인하고 배기량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약간 구색만 좀 갖춰서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면 괜찮은 브랜드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나름 준비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엔진과 관련된 뭐 얘기할 거리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말고 뭐 다른 부분, 뭐 브레이크나 뭐 서스펜션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다른 기계적인 부분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듀얼 디스크, 뒤에는 싱글 디스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 2채널 ABS를 더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안정적인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의 브레이크를 썼어요? 네네, 보시 AB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 공들여서 좋은 부품을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대가 있는데 그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나? 이게 얼마예요, 가격이? 일반 모델 가격은 599만 원이고요. 그리고 스페셜 모델 같은 경우는 10만 원 추가되는 609만 원입니다. 그 요즘에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반도체 들어가는 뭐 모터사이클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격들이 상당히 다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물량도 없어서 뭐 대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600만 원 언더에서 맞추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599만 원으로 그렇죠. 이제 딱 맞춘 거 보면 나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았나. 그렇죠. 경쟁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뭐 몇 가지 생각나는 모델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뭐 그런 모델 같은 경우 이제 최소 뭐 600만 원 중반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700만 원 뭐 초반 중반 뭐 요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력을 좀 더 갖춰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600만 원 아래에다가 맞추는 쪽으로 좀 최선을 다하신 것 같네요. 나름 경쟁 모델이라고 했다는 뭐 아까 송 기자가 얘기한 그런 모델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놓고 보면 에릭이라는 브랜드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비슷한 스펙에 나름의 완성도를 가지고 그 브랜드 가격을 약간 빼서 599만 원에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나름 파워트레인을 여기저기 납품하고 한 그런 이력들이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놓고 보면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스페셜 컬러가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한 1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599만 원이라는 가격인데 그 뭐 나름 경쟁력 있는 가격에서 나름 또 빠지는 게 없어요. USB 포트 같은 것도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요.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마트 키, 계기판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LED로 다 고급스럽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것도 신경을 나름 써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잔재주들이 좀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썼고요. 또 여기 겨울철에 좀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히터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일단 맞죠. 엔진 페어를 갖다 쓰는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다가 그 레그 워머를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통해서 이제 그 엔진의 열을 돌려서 이쪽을 통해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따뜻한 바람을 다리를 데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저렴하다면 저렴한 가격인데 가성비의 모델인데 또 가성비라고 해서 이렇다 하게 크게 막 빠지는 것도 없고 구성이 나쁘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요 너클 가드 요 부분은 이렇게 한국모터스에서 시승차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장착을 해 놓으신 거라 이거는 기본 옵션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엄청나게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다고 또 크게 빠지는 것도 없는 그 정도의 구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300cc 스쿠터에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기능도 있어 하시겠지만 하시겠지만 놓고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구성 정도는 뭐 여러분들도 예상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연비는 33.3 정도가 나온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km 주행에 딱 3리터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연료 탱크가 기본 13리터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뭐 한 번 주유하시면은 대략 한 최대 400km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cc 배기량에 잘 맞는 그 정도 잘 어울리는 수랭 단기통이니까 뭐 그 정도 연비를 보여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저희가 타보면서 느낀 바로는 조속부터 우리가 그 실생활 영역에서 덜 답답하게 탈 수 있는 그 정도 출력, 주행 능력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휠베이스나 뭐 그런 구조상의 특성들 때문에 좁은 골목에서도 쇼턴, 뭐 유턴 같은 것들 충분히 자유롭게 갈 수 있고요. 시트고가 아주 살짝 높은 감이 있는데 제가 키가 한 172 정도의 평균 체형인데 전혀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정도의 시트고였어요. 그리고 아까 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름 옆을 많이 깎고 신경을 써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였었고 그리고 시트가 되게 쿠션감 있게 넉넉하게 뒤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구성들이 또 있기 때문에 뒷자리 텐덤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뒤에 탑 케이스 하나 달면 나름 뭐 장거리 투어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앞에 라이트를 한번 켜봐 드릴게요. 이게 지금은 되게 흔해졌지만 요게 그래도 한때는 고급 모델들의 전유물 고급 옵션이었어요. 면발광 요 LED가 뒤에 테일램프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이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첫인상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뭐 하차감이네 뭐니 뭐 그런 표현도 쓰지만 나름 어디 가도 디자인으로 빠지거나 그럴 정도의 디자인은 아니에요. 날카롭고 날렵하게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요 정도 디자인에 요 정도 배기량에 이 정도 가격이면 나름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모터사이클 시장도 인기 모델들의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긴 거 알죠? 아, 그럼요. 요즘 자동차 쪽에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 얼마 몇 개월을 대기한다, 뭐 1년을 대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뭐 익숙하시겠지만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만만치 않아요. 네, 모터사이클도 원하는 모델을 제때 수급이 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지금 안 기다리셔도 돼요. 비슷한 배기량의 특정 모델은 지금 뭐 수배도 어렵고 예약을 해서 뭐 선입금을 하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예약을 하고 대기 기간이 몇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네. 뭐 지금 4월인데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네 없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모델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샵에 가셔서 구입하시고 바로 번호판 달러 가시면 됩니다. 보험 들고. 뭐 그래서 기다림의 그 고충이 전혀 없는 모델이다. 물량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된 모델이고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름의 경쟁력이 아닐까. 그럼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국에는 충분히 그럼요. 경쟁력 있죠. 이 시국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런 시국에서는 그런 것마저도 나름 경쟁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쪽 업계에서 수입을 오래 한 한국모터스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나 그런 부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318이라는 이름처럼 나름 내구성도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니까 잔고장이나 뭐 그런 것들도 큰 걱정 안 하시고 구입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에릭이라는 약간 낯선 브랜드의 모델을 스튜디오에 갖고 와서 소개를 좀 해봐드렸는데 이제 봄이잖아요. 봄 투어도 그렇고 봄맞이 라이딩, 근거리, 장거리 라이딩 일단 이 정도 모델이 꽃 보러 가기에 딱 안성맞춤인 그런 모델이에요. 부담도 적고 가격도 만만하고 대기 안 해도 되는 그런 모델. 시승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국모터스 관련해서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는 거 검색하시면 좀 나오거든요. 정 모르겠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시승차 어디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시승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약간 낯선 브랜드, 새로운 모델 가지고 시승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쪽 시장에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나름 다양한 브랜드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산이라는 선입견을 조금 띄고 한번 좀 제대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앞으로 또 다양한 브랜드, 새로운 신선한 브랜드들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 이상재 송시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